네, 안녕하세요. 김학형 세무서입니다. 오늘은 좀, 제가 TV 같은 걸 좀 보다가 하도 이게 엉터리로 얘기하는 게 많아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나타났습니다. 환율과 부동산 값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이유를 알면 그 해결을 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뉴스라든지 뭐 무슨 뭐 누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는 더 많아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환율과 부동산 값이 상승하는 이유, 그리고 그 해결책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7월 4일, 그죠? 그 환율을 보니까는, 그죠? 1530원, 30원이에요. 1달러가 1530원입니다. 이게 엄청 높죠? 작년에는 뭐 한 1200원 뭐 이랬어요. 한 10%, 20% 오른 거죠. 많이 최근 오르고 있습니다. 많이. 이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가장 확실한 거는 뭐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 간의 환율이 각국 화폐 구매력, 그러니까 즉 물가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경제학 이론입니다. 경제 원론에 나오는 거죠. 경제 원론에 나오는 내용인데 실제 현실에도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잘 알아야 돼. 막 이 경제 교수들이 나와서 막 황당한 얘기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같은 물건은 전 세계 어디서나 같은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이 일물일가의 법칙을 국가 단위로 확장한 개념입니다. 이 구매력 평가선이라는 게 일물일가의 법칙에서 나온 거예요. 이 구매력 평가선이. 예를 들어 보면은 한국에서 이 빅맥 가격이 5,000원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5달러예요. 그러면은 이게 5달러가 5,000원하고 같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1달러는 1,000원이 되겠죠. 한국에서의 빅맥하고 미국에서의 빅맥은 가치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게 5,000원이야. 그러면 5,000원을 달러로 바꿔서 5달러로 가져가면은 이걸 5달러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중간에 뭐 거래 비용 빼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게 5,000원이야. 그러면은 미국에서 5달러야. 그러면은 1달러당 1,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한국이 물가가 올랐어. 그래서 이게 10,000원이야. 빅맥 하나가 10,000원이야. 근데 미국은 여전히 5달러예요. 그러면은 5달러 이퀄 10,000원이니까 1달러는 2,000원이 되겠죠. 한국이 물가가 오르면 이 햄버거의 가치는 똑같잖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근데 한국만 물가가 올라갔고 5,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이 된 거야. 그러면은 미국은 여전히 5달러인데 그러면은 1달러는 2,000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환율이 올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바로 환율을 결정하는 겁니다. 한국 돈 5,000원으로 한국에서 빅맥 한 개를 살 수 있다면 미국에서도 같은 돈으로 빅맥 한 개를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햄버거 가격을 경제 전체로 확대해 보면 바로 물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가 오르면 환율이 오르는 겁니다. 간단하게 물가가 오르면 환율이 오른다. 물가죠. 햄버거가 바로 물가예요. 그게 일물 구매력 평가설, 그죠? 그럼 물가는 어떻게 결정되냐? 그걸 알아야겠죠. 물가는 화폐 공급량으로 결정이 됩니다. 밀턴 프리드만,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평생
화폐를 공부를 하셨습니다. 인플레이션. 그래서 M2라는 통화량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란 걸 증명을 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이번 책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최근에 뭐 유가가 오르면은 인플레이션 생길 거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뉴스에서도 많이 하고 막 경제학자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그렇게 떠듭니다. 근데 물가는 P 곱하기 Q예요. 가격 곱하기 수량이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은 수요가 줄기 때문에 물가는 별 차이가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이 있어도 유가나 이런 게 물가를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통화량이 상승시키는 겁니다. 물가는. 그래서 우리나라 M2를 보면은 이런 통화량이에요. 뭐 계속 증가하죠. 거의 뭐 10년에 한 2배 정도씩 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도 10년에 2배 정도 오르잖아요. 부동산도 이 햄버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량이 계속 증가하면 물가가 오르니까 햄버거 가격 오르듯 집값도 오르는 겁니다. 환율도 오르고. 이 통화량이 항상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미국에 비해 한국의 화폐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동산 가격하고 환율 상승을 잡으려면 그러니까 화폐량을 줄여야 돼요. 화폐량을 줄이는 방법은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해서 화폐 공급량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제 미국 금리가 3.5%에서 3.75%인데 한국은 기존금리가 2.5%예요. 미국보다 낮죠. 그러니까 미국보다 금리가 낮다는 건 통화량이 더 많다는 거고 물가가 더 많이 오른다는 거고 물가가 많이 오르면 환율도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는 거죠. 2022년, 23년 이때 보면은 통화량이 그렇게 많이 안 올랐잖아요. 이때 그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나고 금리를 막 올렸던 때야. 그래서 집값도 떨어지고 환율도 떨어졌던 겁니다. 우리나라 집값 떨어졌던 거죠. 윤석열 정부 때 떨어졌었죠. 그때 금리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환율을 잡고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금리를 인상해야 됩니다. 미국 기준금리 3.5%, 한국 기준금리 2.5%예요. 한국이 훨씬 낮죠. 그러니까 통화량을 줄여야 돼. 금리를 올려서. 근데 후진국하고 선진국 차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얘기를 했냐면 벤 버냉키 그분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1세기 통화정책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통화량이 많이 풀렸어. 그러면은 연준에서 금리를 올려서 통화량을 잡습니다. 근데 후진국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독립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계속 찍어 뿌려. 근데 금리는 안 올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거는 물가 때문이고, 즉 통화량이 많이 풀려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엉뚱한 짓만 하고 있죠.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늘렸죠. 또 동탄, 기흥, 구리까지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대출 못하니까 강제로 규제를 한 거죠. 물가가 더 오르는 거죠. 계속 금리가 낮으니까 통화량이 계속 더 높으니까는 집값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금리를 올리면은 집값을 잡을 수가 있는데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엉뚱하게 이렇게 강제로 때려잡는 거죠. 위에서 규제를 해서 토지거래구역, 허가구역 지정하고 뭐 저 조정지역도 조정대상 지역으로 해서 중과세하고 이러면서 강제로 지금 억누르고 있는 게 지금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노무현 정부도 그랬고 이 좌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면 항상 이래요. 좌성향 정부들은 항상 좀 포퓰리즘이 있죠.
그러니까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안 올립니다. 후진국과 선진국 차이는 중앙은행 독립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포퓰리즘을 했잖아요, 미국에서. 그때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제롬 파월이 막 주저했죠. 계속 문제 없다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확 치솟았다가 부랴부랴 막 금리를 올렸죠. 제롬 파월. 어쨌든 뭐 나중에 아이고 아니구나 이러면서 했는데 그런 독립성이 우리나라는 없죠. 그래도 그게 문제입니다. 후진국은 항상 그래요. 금리를 막 그 정부, 정치인들,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게 물가에 따라 결정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일물일가, 물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그랬죠. 빅맥을 예로 들었죠. 그러면은 물가는 화폐 공급량 때문에 늘어나는 거고, 그럼 화폐 공급량을 줄이려면은 금리를 인상해서 줄여야 된다는 거. 근데 지금 정부는 엉뚱한 짓만 하고 있다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고 뭐 중과세 한다고 그러죠. 또 막 그러면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항상 좌성향의 정부는 그렇게 해요. 이번에는 혹시 안 그럴까 했는데 똑같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슬프지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환율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렇게 확실하게 저처럼 설명해 주는 데가 없죠. 그 종편을 아무리 봐도 유튜브를 봐도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막 횡설수설해.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잘 모르는 거. 대통령도 모르는 것 같아. 막 환율 오른다고 막 혼내더라고요. 무슨 생존기 하잖아. 막 자기가 이렇게 돈을 뿌려서 환율이 오르는 건데 그 메커니즘을 모르는 것 같아요. 법조인들은 잘 모릅니다, 사실.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그런 게 많아요. 특히 경제 분야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무사였습니다. 이 원리를 좀 잘 알아놓으시라는 얘기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